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재건축 해봤자 손해만, 이문 3과 방배 5구역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0월 착공 신고를 마쳤지만은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반 가구인 286의 가구에 대해서 분양 일정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분양가를 통지받을 전망이었습니다만 조합원당 분담금만 4억 3천만 원 수준인데다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1인당 8천만 원 를 이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권리가액을 고려한다면 분양가가 3,4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보다 조합원들이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치솟는 건설 원자재 가격도 이중고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 물가가 오르기 이전에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대 중반대로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6천만 원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고요. 창호 커튼월 업체 연합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6월 2일부터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자, 서울은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문제인데, 이것을 공사비를 오르지만 상한제라는 천장매에 막혀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착공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또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를 한다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잡아서 결국에는 건설사들하고 조합원들의 배만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분양도 못 받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당장 어떻게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좀 유두리 있게 좀 적용을 좀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풀 건 풀고. 이럴 거라면 이제 원자재를 사는 거에 있어서 정부에서 뭔가 좀 혜택을 주든가 뭐 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이제 각 기업, 그 국가들 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에 뭐 생태계를 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IP, EF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성해가지고 이쪽 건설 쪽 좀 살리는 그런 방안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IT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을 좀 도와주고,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제 건설 업체들이 좀 좋을 수 있게끔 뭐 관세를 좀 낮춰준다든가, 뭐 수입에 대한 뭐 면세 혜택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해야겠죠. 네, 일시적으로. 네.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이제 그 집값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좀 불가능보다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것보다는 외교적 문제로 해결을 좀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만 오는 10월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기다릴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지어놓고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먼저 들어가 살고.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건설사들은 오히려 수주를 좀 꺼리는 분위기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 이제 유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유찰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수주를 마친 건설사들도 착공을 7일피를 좀 미루고 있다. 예. 그리고 통상 계약 후 6개월 내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요즘 워낙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건설사들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주 풍년을 맞이했으나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셈이라고 지금 건설 업체 측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향제 가격 억제 기능은 상실하고 공급을 막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폐지 혹은 대폭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당초 이 목표가 주변 시세 분양가만큼 떨어뜨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 것이었지만 현재 시세 차이만 남기는 로또 분양만 나왔다. 제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좀 비판을 또 하는 논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거를 진짜로 없앤다면 뭐 정말 합리적인 분양가, 뭐 합리적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떠한 목표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 방향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고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면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 지가 뭐 10년 뭐 이렇게 지난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네, 전 대통령 임기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해봐야 지금 3, 4년일 텐데 좀 너무 성급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좀 각고에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많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디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지, 네, 어떻게 본인들의 지지를 내려오지 않으면서 아파트 부동산 값을 또 잡을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멘트주들 뭐 난리 난 것도 이미 말씀드렸고,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건설 업체들도 이제 덩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건설 업체들 한번 또 쭉 한번 훑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봉입니다. 좀 자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돼버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 최근 상황으로 봤었을 때 상승하나 싶었더니 오늘 좀 3%좀 급락이 좀 나왔고, 주봉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을 좀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월봉으로 봤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하락에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기간이 오늘 뜬금없이 대량 매도가 좀 나왔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대량 매수 중이었었고, 좀 합산을 해보면 오늘 이제 매도로서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은 애초부터 좀 많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최초 뭐 수전에 기반해가지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했는데, 뭐 요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좋지 않았다라는 점, 네, 우리 같이 전에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봤고, 배당도 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GS건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3% 오늘 좀 급락을 했네요.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오늘 여기도 기간에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는 기간이 대량 매수를 이미 진행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일단 주간으로 보시면은 네, 현재 이제 대량 매수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오히려 대량 매도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좀 매수를 했고,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뉴스는 좀 없는 것 같고, 1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 좋지 않고요. 사실 이제 컨센서스 나온 것보다는 사실 좀 좋진 않을 것 같다. 건설주들이 전부 다. 그래도 GS건설은 배당이라도 좀 준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어서 보시면 2% 하락을 했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네, 좀 어느 정도 레벨을 좀 지키고 있는 네, 그런 주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예, 순매도 중이고 기간은 순매수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어제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매도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NG, 에카플랜트 요 사업이 좀 중요시하게 좀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이라고 좀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들이 플랜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엔지니어링 쪽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는 평택 3공장 네. 그쪽에 좀 수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들보다는 이제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네, 요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도 생각보다는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R 10배고, 하지만 이제 배당금이 20원, 그것도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중흥 SC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 후에 사실 그렇게 큰 뭐랄까요,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외국인은 오늘은 샀지만 그 전까지는 대량 매도, 기간은 오늘 팔았지만 그 전까지는 대량 매수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캔코아 에어와 함께 예, K UMA 사업에 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컨소시엄이냐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는 걸라고 하네요. 그럼 하나 더 생긴 건가요? 원래 4파전이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되어 있고, 롯데랑 같이 하는 거군요. 롯데랑 캔코아랑 같이. 네, 3월 실적 보시면 그래 잘 나왔네요. 여기는. 네, 2분기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배당도 주진 않고 있고, PR이 낮지만은 네. 월봉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좀 인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 밑에서 치고 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TY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바닥이라고 보이지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고, 또 홀딩스라는 이름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 네, 외국인 매수 기간도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1분기 실적이 적자네요. 적자인데 그 잘 버티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DL E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L ENC. 네, 우선 전환주도 생겼네요. 자, 3% 하락. 여기는 정말 많이 다운됐네요. DL ENC 다시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 오긴 했네요. 요때 사볼 만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올라가서는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엄청 내려갔네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외국인이 뭐 대량 매도하고 있지만은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 떨어졌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군요.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은 뭐 GS보다는 좀 덜 주긴 하지만은 네, 뭐 배당도 이제 14,800 아니죠. 1,480원 정도 해서 2%, 3%대 가까운 배당을 좀 주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다음 종 보기 전에 잠깐만 GS를 먼저 잠깐만 보시면 네, 좀 차트를 비교해 보자면은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를 느꼈을 때는 주가 바닥 쪽으로 봤을 때는 네, DL ENC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죠. 네, 자, 그다음에 IS 동선은 여러 번 설명을 좀 다른 쪽 플랫폼들하고 연결을 좀 해드려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또 폐기물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다른 건설주들 내릴 때도 불구하고 여기는 저번 주에는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좀 하락이 멎은 게 아닌가.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전체로 봤을 때도 순매수고 오늘 기관이 매도가 들어왔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네, 매도이긴 하네요.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실적 보시면은 네, 1분기 실적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았고 2분기에 관한 실적이 어떨지. 네, 배당은 한 2.7%니까 지금 여기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 치면 좀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지금 EPS가 상당 부분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도 네, 얼마 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DLNC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건설주들을 망하게 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건 때문에 정말 나락으로 간 현대 산업개발이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거의 저점에 달라붙어 있고 지금 거의 코로나 전주가로 회귀한 수준입니다. 자, 외국인 대량 매도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기간마저도 네, 거의 뭐 매도 지금 상황이죠. 거의 보합, 약보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 뭐 대표이사 입건까지 하면서 회사가 뒤숭숭할 거고 적자 또 이제 원가라든가 이런 게 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배당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EPS도 그렇게 많이 이만큼 벌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열려는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대표이사를 내정된 분이 또 따로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좀 봤는데 차트적으로는 사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지만 내 돈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리스크 많은 종목들을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좀 DLENC가 꾸준히 좀 괜찮지 않나. 근데 DLENC가 건설 쪽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MR, 네, 소형 원전 모듈 거기에 모멘텀이 있고 IS동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이쪽이 있기 때문에 꼭 건설이 아니더라도 네,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